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추세가 정말 좋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국내 증시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때, 제가 오늘만큼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끝이 나지 않는 이유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또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에너빌리티는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는 어때요? 4월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의 흐름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5월 중순에 살짝의 눌림의 조정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큰 조정은 이번이 금요일날 나왔었던 게 좀 크게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이 시장의 흐름에서는 계속해서 사실 우상향의 흐름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눌림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면 줘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주식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게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매수하는 사람들만 많아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매도할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심리상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 한번 익절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게 눌림목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서 먼저 좀 중요한 저는 포인트는 2880포인트 정도, 이거는 좀 지켜주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2880포인트를 좀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먼저 좀 2800포인트까지도 저는 열어두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말 사이에 좀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이스라엘 간의 어떤 또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이란하고도 미국하고도 지금 계속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 핵 협상에 대한 결과가 또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상황이 완전히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SMR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는 SMR은 지금 당장 매출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서는 지금 이 SMR에 대해서 어떠한 본격적인 돈이 건설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건설에 대해서 승인이 났고, 그 건설한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꾸준하게 돈은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약 10년간을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던 거는 SMR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대감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욕심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기대감이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위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이제 눌림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그런 징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주식에서 이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결국 주가는 우상향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얘가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짝 눌림에 대해서 조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 주주분들이 체크를 해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월봉상에서 가서 보시면 이미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워낙 장기간 동안에 바닥에서 질질 끌었기 때문에, 횡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매물을 바닥에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은 매물대가 철저하게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한테도 지금은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되, 어떤 매도에 대한 지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또 매도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 매도에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화살표는 딱 3번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뜰 때마다 눌림목에 대한 조정을 줬었던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길지는 않았어. 길 때도 있었고 짧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지금 노란색 화살표가 연속으로 뜨면서 계속 지금 우상향의 흐름을 가고 있는 만큼 결국은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언젠간 뜨겠죠. 그래서 제가 뜨게 되면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제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더 언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해 주시고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또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 나오면 제가 매도합시다 라고 한 번 더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도할 때요, 전량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눌렸을 때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냐?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만약에 제가 오늘 매도하자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눌리지 않고 그냥 위로 또 올라가 버리면 제가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래서 매도할 때도 일부러 비중을 줄여놔요. 대신에 눌렸으면은 그 비중 줄인 만큼 또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복리의 수익을 챙겨가자라고 하는 게 저의 어떤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도 분명히 추세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점으로 수익을 챙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또 올랐을 때 매도를 해줘야 되는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에너빌리티대로 좀 끌고 가시고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실전에서 좀 급등하는 우리 주식들을 제가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예리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 있는 종목들을 꼭 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처음 하시는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거예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급등의 흐름이 연속으로 나왔었던 건 정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로 제가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결국 눌림목 조정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싸게 살려고 대기하셨던 분들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봉상에서 거래량이 쪼그라드는 날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대감이 한번 꺾이게 되면은 그때가 아마 좋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회 한번 잘 잡아보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수익 보고 나서 이제 나오는 걸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